빛의 편집자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는 이곳은 고양이의 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빛의 편집부 이승리입니다. 늘 편집자들만 출연하던 저희 고양이의 서재에 최초로 독자님이 오셨습니다. 빛의 독자 대표로 와주신 윤세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쌤과 킹덤에 대해서 수다를 나눌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유쌤의 팬, 그리고 빛의 카페 닉네임 하나로 윤세나입니다. 저희가 뭐라고 불러드리면 편하시겠어요? 저는 카페에서 항상 난양님이라고 불러서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오늘은 난양과 하나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랑 하나루님이 처음 만난 지가 거의 한 10년?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제가 그때 유네스베 작가님 방한하실 때 행사를 다 개근을 했어서 그때 너무 여러 번 뵀었죠. 정말 가는 데마다 계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고, 심지어는 저희 행사 중에서 엄청난 경쟁률의 추첨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행사가 있었어요. 정말 소수만 뽑는 건데 거기에도 당첨이 돼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기억이 나요. 난양님이 그때 저희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 사실은 이게 독자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작가님이면 거의 뭐 연예인이나 마찬가지라서 맞아. 네. 막 가기 전날부터 너무 떨리고 어떡하지, 나 영어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막 이제 이러면서 이랬는데 며칠 뵈니까 그냥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 맞아. 같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탁을 드려도 한 번도 노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 yes, okay 뭐. 같이 일하는 그런 실무자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시고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셨고, 먼 데서 정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좋은 식당도 예약하고 관광도 예약하고 했지만 정말 오시자마자 나는 3가지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관광을 하지 않을 테니까 나를 데리고 관광을 시켜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맛집 탐방 안 할 거고, 약간이라도 짜투리 시간 있으면 무조건 글을 쓸 테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아달라. 독자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를 제가 진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무릎 부상이 심하셔가지고, 그래서 가끔 걸어 다니실 때 조금 뭐 다리를 약간 절듯이 걸으실 때도 있어가지고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무릎이 아프신가 이랬는데, 갑자기 저기 독자가 오면 갑자기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등이 펴지고 작가는 독자 사랑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책을 읽은 하나루님이 꼽는 베스트 3권. 3권만요? 네. 너무 잔인한데요. 일단은 스노우맨이 빠질 수가 그럼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처음 접했을 때 충격도 너무 컸었고, 재밌고. 네, 그 책이 재미가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 맞아. 것 같으니까. 가장 최근 시리즈 중에 가장 최근 작품인 목마름이 그전 책들과 뭔가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근데 또 잔인한 건 똑같고, 맞아요. 기억에 특별히 남고. 더 잔인했어. 그쵸, 맞죠. 네, 맞아. 그리고 또 스탠드얼론 킹덤이 또 네. 이거는 그 전의 시리즈와도 너무 다르고, 장소부터를 확 그쵸. 틀어버리니까. 전혀 요네스베 작가님이 쓰실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의 책이라서 맞아요. 더 좀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3권을 한번 꼽아봤어요. 먼저 요네스베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대단하신 분이셔가지고 간단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네스베 작가님은 명실상부한 노르웨이의 국민 작가이자 북유럽 스릴러의 제왕, 이제는 거의 북유럽도 띄워지고 그냥 세계적인 스릴러의 제왕 이렇게 불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그 판매량 같은 거를 좀 조사를 했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그게 몇 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도 뭐 해리올리 시리즈 다 합해서 뭐 20만 부 정도 판매 넘었을 수도 있고요. 1960년생이시고 오슬로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오슬로에 살고 계십니다. 사실 어렸을 때 축구 선수셨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전 알고 있었어요. 모르시는 게 없으시니까. 팬이니까요. 그렇죠. 네. 노르웨이 프리미어리그 몰데라는 되게 유명한 팀이라고 해요. 몰데 팀 소속으로 뛰셨고, 하지만 이제 무릎 부상을 심하게 입으셔서 축구의 꿈을 접고
그 후에는 이제 정해진 군복무를 하시고 노르웨이 비즈니스 스쿨에 가셔서 경제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이때 밴드를 결성을 하셔서 사실은 노르웨이에서는 그러니까 뮤지션으로 먼저 알려져 계셨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대학의 카페테리아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노닥거리고 있는데 누가 문을 확 열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코드 3개를 칠 수 있는 놈이 누구냐. 근데 그때 당시에 작가님이 이제 전문 뮤지션은 아니니까 코드를 2개밖에 못 치셨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거짓말로 3개 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이제 밴드에 처음으로 일원이 되셨고 그 활동을 쭉 이어서 사실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작가로서의 활동이 주가 되다 보니까 예전만큼은 밴드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작가 데뷔하시기 전에 1년에 180회? 이런 정도의 공연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직업이 작가도 아니고 뮤지션도 아니고 증권 중개인이셨어요. 증권회사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너무 능력자신데요. 네, 못하시는 게 뭔가 싶을 정도로 작가님 소개한 김에 작가님의 오랜 취미인 암벽 등반을 또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사실 다른 작가님들은 이제 해외에서 보도된 보도 사진이나 기사를 저희가 많이 찾아봐요. 항상 좀 작가다운 모습 있잖아요. 막 약간 글 쓰고. 글 쓰고 사인하고 있고 약간 사색에 잠긴 우리 작가님 맨날 항상 산책하시고 한국에 오셨을 때도 사실 암장을 찾아줄 수 있냐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으실 정도로 선수급의 암벽 등반 실력을 자랑하신다고 합니다. 2018년에 이제 조선일보의 정상혁 기자님이 직접 암벽 등반 즐기는 태국에 가셔서 잠깐 인터뷰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도 암벽에 매달린 채로 그 기자님 맞이하셨다고 나중에 들었는데 이제 굳이 당연히 이제 인터뷰는 정상적으로 테이블에서 하고 이제 굳이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북유럽에서 사실 스릴러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수상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는 이제 칼이라는 헤리올리 시리즈 12번째 작품으로 또 22년, 23년 만에 리버튼 상을 다시 수상을 하셨었어요. 그동안 여러 번 뵈면서 제가 안 물어본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건지, 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건지. 제가 스릴러, 특히 영미 스릴러를 정말 안 좋아해요. 뭐라고요? 너무 이제 장황하고 이게 이야기가 되게 두꺼운데 맞아. 그 정도로 두꺼울 만큼의 재미가 없다는 느낌을 많이 그 전에 네. 받았어서 제가 사실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처음에 빛에서 출간된 이제 작가님의 스노우맨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니 이렇게 영미 스릴러가 재미있을 수가 있다고? 두께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금방 읽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나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게 너무 신기해서 조금 더 읽어볼까? 마침 또 책이 나오네? 조금 더 읽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새 제가 다 읽고 그러다 보니 작가님이 너무 궁금해서 행사까지 계속 쫓아다니는 팬이 됐네요. 킹덤은 어떤 이야기인지 네. 줄거리 소개를 한번 네. 해주시겠어요? 네. 킹덤은 자그마한 시골 마을인 오스를 배경으로 해서 두 형제의 이야기가 주가 되는데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이제 형인 로이는 주유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동생인 칼은 학업을 이유로 일단은 떠나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15년 만에 돌아온 칼이 이 마을에, 이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대규모의 호텔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마을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서요. 그래서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갑자기 불어닥친 호텔 이야기가 마을을 크게 뒤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형제의 부모님은 예전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그냥 사고사로 적당히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다시 한번 그때의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닥친 호텔 붐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됩니다. 킹덤은 사실 이제 형사 해리올리 시리즈가 아니잖아요. 그쵸? 단독 네, 맞아요. 단독 소설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단독을 낼 때마다 좀 긴장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분명히 해리얼레 그쵸. 시리즈 기다리는 거 아는데 시리즈나 내지. 시리즈나 내지. 이번에 킹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좀 뭐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마음인데 해리얼레 시리즈를 기다리시진 않으셨나요? 당연히 기다리죠. 좀 실망하지 않으셨나요? 왜 시리즈 안 내시지? 라고 이제 낼게요. 생각도 하지만 또 스탠드 언론도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요네스베 작가님을 영업을 좀 하고 싶어도 해리얼레 시리즈를 영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스탠드 언론으로 살살 이렇게 권한 다음에 아. 해리얼레 시리즈로 끌어들이면 영업 성공률이 높아요. 영업자님이 여기 계셨구나. 많이 팔려야 또 나오죠. 저는 해리얼레 시리즈든 스탠드 언론이든 지금 제가 당장 읽을 수 있게 빨리 내주시는 책이 제일 좋아요. 해외 독자 서평에서 본 이야기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네스베의 해리올레 시리즈를 정말 통틀어서 가장 독한 사람은 작가다. 맞아요. 네. 자기가 창조한 인물을 그쵸. 이렇게까지 죽이지만 않았지 뭐. 네. 맞아요. 너무 잔인해서 저는 일단 책을 프리뷰북 때 네. 먼저 같이 이제 하셨죠. 읽었는데 그때 미리 받아본 북 리뷰에서 네. 킹덤에 비하면 해리올레 시리즈는 차라리 희망과 위안을 주는 이야기였다라는 이제 그런 리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쵸. 아니 해리올레 시리즈도 그런데 도대체 킹덤은 도대체 꿈도 무슨 희망도 없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제 그런 걱정을 네. 좀 많이 했고 실제로도 이 칼 로이 형제가 겪은 일들이나 거기에서부터 또 벌어지는 다른 일들도 너무 비극적이라서 읽기 쉬운 책은 또 아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해리올레 시리즈에 비해서 킹덤은 좀 더 약간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좀 유머러스함이 맞아요. 블랙 유머가 네, 있어요. 있었어요. 이 칼과 로이가 좀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성장을 하면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하지만 주변에서 볼 때는 그게 옳은 게 아니지만 본인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점점 비극이 커져가는 게 차라리 형제한테도 그렇고 독자한테도 그냥 희극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무겁지 않게. 킹덤도 해리올레 시리즈 못지않게 벽돌책이라서 아무래도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안양님은 편집하면서 어떤 게 제일 좀 힘드셨어요? 분량. 오늘 밤에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미 12시 넘었는데 뒤에 400페이지 남아있을 때 저는 이제 그 구글어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면서 나름대로 저만의 현장감을 가지려고 하는 편이에요. 오슬로는 뭐 이제 우리 집이지 이제. 너무 익숙하고. 네, 오슬로는 사실 이제 되게 익숙한데 이 오스는 가상의 마을이어서 참고할 레퍼런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잘 못하겠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다행히도 그 노토덴이라는 또 다른 도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노토덴 같은 경우에는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오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작은 마을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고향이 약간 그런 곳이거든요. 제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어도 제가 네 집 딸이라는 걸 모두가 아시죠? 다 아는 네.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놀고 싶으면은 이제 차 타고 안동이나 대구에 가서 논다고 하더라고요. 토대는 좀 도시적인 곳으로 나오고 약간의 익명성이 보장된 곳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전 상상할 때 이제 노토덴을 안동. 대구나 안동 가뿐 경상북도 노토덴. 왜 굳이 원래는 오슬로를 항상 배경으로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번 소설에서는 왜 굳이 네. 가상의 공간을 설정을 했을까요? 인터뷰에 보니까 작가 스스로는 모델로 한 동네가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굳이 오스로 한 데는 저도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분명히 이름을 지었어야 했을 거예요. 어디로 하지? 그러다가 오슬로에서 에로 빼고 오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형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고 형제 간의 결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봤더니 그 오스에서 그러니까 S를 하나 더 붙인 OSS 이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 us, 우리를 혹은 ourselves 아마 여기에서도 참고를 하셨을 거라는 저만의 상상을 해봤어요. 사실은 킹덤 제목이 원래 킹덤 아니었던 거 아세요? 킹덤밖에 상상이 안 가는데 리틀 브라더라는 제목이고 이제 스탠드 언론이다라고 왔는데 이제 처음에 다른 내용 없이 리틀 브라더라는 제목만 딱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예전에
그 스탠드얼론에서는 이제 아들을 아들. 가지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동생을 가지고 하시네. 처음에는 이제 리틀 브라더라는 제목이 왔었던 것만 생각해도 여기서 형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빅브라더라는 맞아.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게 리틀 브라더가 약간 대칭점에서 이 내용 자체도 약간 독재나 그런 억압이나 이런 거에 좀 맞서는 형제 이야기처럼 그런 의미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왜 하필 이런 형제 이야기 이렇게 집착하냐 뭐 네.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형이 정말 짜증나게 할 때 있지 않냐 혹은 뭐 동생이 진짜 너무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런 짜증날 때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 언니 있지 않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생 있으시잖아요. 아 동생 있죠. 아시잖아요. 예. 동생 그렇죠. 예. 만약에 원제대로 리틀 브라더로 출간이 됐다면 네. 비치에서는 어떻게 제목을 출간을 하셨을까요? 동생은 좀 그렇고 형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 뭔가 아들과 시리즈 같은 그쵸. 느낌이 좀 네. 있네요. 사실 뭐 캐리올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투영돼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주인공 칼과 로이, 형과 동생 중에 어느 쪽에 더 작가가 가까울까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져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쌤이요? 네. 아마 둘 다 닮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칼처럼 좀 외향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그런 부분도 있으시지만 로이처럼 능숙하게 범죄를 이렇게 좀 뭐 소설 속에서만 그렇죠. 그렇게 잘 짜시니까 현실에서는 법 그런 잘 부분을 지키시고. 보면 두 형제가 다 작가님의 그런 성격이 조금이나마 투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오늘 킹덤 낭독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왜 그 부분을 고르셨는지 저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저로서는 또 이게 잘 돼서 제가 계속 또 이 포스터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저희 집에 아직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 끝나고 받아가서